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6월도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2주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바로 개입이 됐는데요. 트럼프 내각에서 득실을 많이 계산을 했거죠.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이 득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원유를 고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하루 원유 소비량이 1600만 배럴 정도 쓰는데 생산을 1600만 배럴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하는 거죠. 이 베센트가 하루에 300만 배럴씩 더 증가하겠다. 그거는 쓰고 남은 것은 수출하겠다는 거죠. 전쟁 나기 전에 60배럴이었던 것이 70불이 넘어갔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원유 생산 가격이 배럴당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 한 10불, 15불 사이 되고, 이란이 5불. 굉장히 저렴하죠. 미국이 55불에서 6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60불일 때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어서 고전을 많이 했죠. 팔아야 남는 게 없으니까. 사우디도 80불이 넘어야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1년 예산에서. 그런데 60불을 유지했던 것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불이 한 2, 3년 가면 미국의 쉘 석유 기업들이 결국은 도산하거나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베이스를 깔고 저유가에 동참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의외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란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대응을 하겠죠. 이란이 원유를 원래 수출을 못 하는데 중국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란 쪽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중국 견제용도 있다고 보고요.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국가의 원유 시설을 통제하면 미국의 쉘 석유 기업들이 일정 부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원유 가격이 60불 이하로 내려와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월가의 그때 자본가들은 아직도 달러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화석 원료의 거래 화폐가 달러 아닙니까? 유지를 또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주율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스폰지처럼 이렇게 세계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림자 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월가의 대자본가 아닙니까? 그 중에 50%가 유대 자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는 거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 두각을 나타내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스테이블 시장 생태계를 월가의 대자본가들이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서클이 240불까지 가더라고요. 31불이 공모가인데 117불 가더니 어제 찍으니까 240불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세계 대자본가들이 암호화폐를 석권했을 때, 시장을 그랬을 때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아마존과 구글을 이용하는 걸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상황이 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생태계도 붕괴되고,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제권에 없잖아요. 그냥 달러나 미국 국채를 100%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물가라든가 환율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지니어스 액트법이 상원 통과됐더라고요. 미국 재무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모든 규제나 허가 받는 거예요. 아무튼 미국의 상황을 잘 지켜보고 미국의 규제 관련을 분석해서 한국도 준비는 해놔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런칭될 때 제도, 법, 규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가맹점 어떻게 화폐하고 원화하고 교환할 것인지, 연동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해야죠. 안 하면은 테라 루나 사건처럼 공중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일단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오른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수입액의 10%가 원유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사기 위해서 3개월 지분에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그럼 원유 가격이 좀 높아진다. 혹시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를 하는 상황이 되면 뭐 130불도 얘기 나오는데, 일정 기간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내릴 수가 없죠.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탄력을 받고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주식이 상승하기 좀 어렵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도 일정 부분 금리가 오르면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반기 미국 증시는 상승 탄력성은 조금 적어지는 상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경우는 종목 장세가 될 수 있어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AI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했거나 그런 기업들, 어닝 위주의 종목 장세,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M7이라고 같이 오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계신 분들 미국 채권이나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비트코인, 금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서 미국 채권 가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를 접근을 해야 돼요. 1개월, 2개월 이렇게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봐야 되고, 오늘 사서 뭐 내일 뭐 오르면 팔고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전체적인 세계 정치와 경제의 상황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고관여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환율, 유가, 금가, 비트코인, 채권금리, 달러 인덱스 지수, 그런 부분들을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만들 거. 그리고 종목 위주의 장세가 될 수 있으니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주가 지수가 2,950에서 3,000을 넘으면 덩달아서 이렇게 100원 유가는 없어요. 100원 핸드인가? 옥석이 가려져요. 3,000선 넘으면 갈 거는 더 가고, 가기 어려운 거는 이제 내려오거나 박스권, 종목이 이제 가려지는 겁니다. 날도 더운데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불쾌지수 이거 굉장히 올라가거든. 자상을 잘 하시고, 뭐 서울 부동산 지금 과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새 정부가 아마 기저가 공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LTV, 담보비율 엄격하게 규제하고 DSR, 원리금 상환 기준 엄격하게 할 겁니다.
DSR하고 LTV만 딱 규제하면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밖에 살 수가 없어요. 구매기력 있는 수요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규제하면. 그리고 허그도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한다고 하죠. 캠코도 여기저기 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네 북이잖아요. 캠코가 포스코하고 캠코도 굉장히 규제 받을 것이다. 자산에 대한 투자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금 갖고 있으면 기회 온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2달이 좀 넘었나요? 4월 11일인가 2일자에 2가지로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쇼츠로 올렸어요. 미국이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전쟁이다. 세계사에서 14번의 공황, 침체, 아주 심한 침체급 위기가 있었는데 11번을 전쟁으로 해결했다. 세계는 뒤돌아볼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자기는 뭐 자유주의자고 취임하자마자 하루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없어질 거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던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 얘기는 100% 듣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채권을 수요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파는 쪽이 많고 경매에 내놓으면 대수율이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채권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국 큰 은행들, 대규모 은행들한테 SLR,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축소를 시키면 채권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SLR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올려놨으니까 그게 이제 7월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통과되면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좀 더 사주고 국내에서 채권을 소화를 하지 않으면 해외 국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기가 녹록지 않는 상황이라 미국도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좀 경제 지표를 잘 보셔야 되고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본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내일 미국장이 열리면 이제 일정 부분 반응이 나오겠죠.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드리고 중동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의 대처, 외교의 지혜를 보여줄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 밖에 굉장히 덥습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면서 다음 주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